이거는 그 앞선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3자 지급 관련 질의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위반이 많은 사항이고 쟁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무역업계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질의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가능하면 많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관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거주자 A 거주자 A가 비거주자로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주문서 퍼처스 오더를 발행해서 B의 국내 대리인이 C에게 송부를 합니다. 즉, 이 거주자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을 하는 것을 주문서를 국내에 있는 이 C 거주자에게 주문서를 넣으면 이게 대리점이기 때문에 이 거주자 C가 B에게 선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선정 요청을 하면은 비거주자인 B가 물품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계약은 거주자 A와 비거주자 B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보시면은 주문서 발행에 의한 계약 1번이죠. 그 다음에 주문서를 송부를 하면 선정 요청을 합니다. 선정 요청을 하면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 신고하고 대금 지급하면 거주자 C 대리점에서 다시 본사에다가 그 비거주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B에게 선정 요청을 하면 B는 C 명의의 비해를 발행하고 C는 이 비해를 A에게 양도합니다. A가 자기 명의로 수입 신고 후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좀 자세히 보시려면 중지를 시키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신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 A가 거주자 C에게 물품을 돈을 지급한 행위가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이 대리점이라는 거죠. 대리점 설치는 본점이 체결한 수출입 계약과 관련하여 본점이 이행해야 할 물품 대금의 수령, 하자 보수 책임 등 국내 절차를 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국내 수입업자가 물품 대금을 대리점에 지급한 행위는 수출입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3자 지급 신고는 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다음 사례는 이제 다국적 기업 관련돼서 좀 복잡합니다. 나중에 이제 거래도가 나오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중지를 시킨 다음에 이 거래도를 한번 보시고 또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인 D그룹은 현지 법인으로부터 국내에 거주자 A, 영국의 거주자 B, 비거주자 B, 네덜란드 C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그룹 산하에 A, B, C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물품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고 B는 영국에 있는 B는 물품을 생산하고 세계 각지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C는 D그룹 내 생산 공급센터가 받은 주문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주문받은 물품의 배송과 관련한 송장 작성, 선화증권의 발생 업무를 처리하며 물품 대금의 수령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 그룹 밑에 A, B, C가 있고 A는 수입하고 B는 생산하고 C는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D 그룹 내 C와 C, 그러니까 이 이제 관리하는 회사와 여타 법인들 간의 상호 거래와 관련하여 커미션 어그리먼트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구매 중개인 계약. 그래서 C로 하여금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북미의 생산 공급 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각 해외 법인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거래 개요도를 이제 보시면 D 그룹에 이게 있고 D 그룹에 있고 한국에서는 이 C 비고자 C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를 맨 처음에 생산 및 구매 계약은 A와 B가 체결을 하고 선적을 하지만 선적 서류는 요 C가 보내주고 물품 대금 지급하면 여기서 다시 C가 B에게 대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국적 기업인 D그룹은 해외 현지 법인으로서 국내 A, 영국의 B, 네덜란드의 C를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이거는 금방 한 거죠. 한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죠. 뭐 A는 물품을 국내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고 B는 물품을 생산하고 세계 각지로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C는 총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D 계약의 주요 내용. 그 C의 역할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C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돈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과연 C가 제3자냐 아니냐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C의 역할은 보면 대기 데이터 관리입니다. 고객, 품목, 포트폴리오 및 가격 데이터 수집 및 유지, 가격 변경과 관련하여 상표권자와 의견 조율하고 예측입니다. 고객 예측지를 산출하고 이를 공급센터에 제공하며 그 다음에 수주 및 주문 처리, 주문 접수, 관련 센터와 연락, 주문 확인서를 발송하고 고객에게 주문 상황을 통보합니다. 그룹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주문 접수, 주문 확인서 발송 업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용 위험도라든가 부채 관리,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모든 신용 위험은 상표권자, 즉 브랜드 오너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송장 작성 및 문서화, C 명의로 상업 송장을 작성하고 관련 문서를 통합하여 고객에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수령 및 배부, 수령 대금 관리 및 배분, 환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상표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다음 시스템 지원이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 D그룹이죠. 각 해외 법인들에게 개별 제품별로 각자의 브랜드 상표권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A도 몇 개 상표권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C는 A, B에게 위 계약 주요 내용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연 1회 관련 수수료를 A, B로부터 수수하고 있습니다. 본건 거래 사실을 한번 볼까요? A와 B는 그 퍼처싱 어그리먼트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체결된 수량의 범위 내에서 그룹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B에게 필요한 수량에 대해 매입 주문서를 보내면 B는 주문받은 물품을 생산해서 한국으로 선적합니다. 동 계약 내용에 따르면 각 매입 주문서는 각각 매입자와 생산자 간의 별도 개별 매입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입 주문 대금 지급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가 B에게 물량을 주문하면 C는 내부 전산망에서 확인한 후 구매 수수료 계약의 내용과 같이 구매 계약 내용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A를 구매자로 하는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A를 컨사인이로 하여 B를 선사로부터 발행받아 동서류를 A에게 송부합니다. 그러면 A는 C로부터 위 무역 관련 서류들을 송부받아서 해외 공급자를 C로 하여 수입 신고 통관을 한 후 물품 대금을 C로 송금하면 C는 다시 B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A와 B에게 용역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A, B 간의 구매 계약에 따른 수출 채권에 대하여 B, C는 별도 매매 또는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A가 C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A, B, C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그룹 내 계약의 내용에 따른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쟁점 사항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A라는 사람이 A가 수입 물품 대금을 다른 비거주자인 A가 수입 물품 대금을 C에게 지급한 행위가 이게 제3자 지급이냐 하는 게 쟁점입니다. 그래서 A는 거주자고 B는 기거주자의 거래에서 A가 수입 물품 대금을 다른 비거주자인 C에게 지급한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 이거 질의를 관세청에서 한 내용인데 보시면 우선 신고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론이 되겠습니다. A, B 사이의 수출입 구매 계약 외에 D그룹 내부에는 A, B, C 등이 참여하였고 그 내용을 참여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내부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고 이러한 그룹 내부의 계약 내용에 따라 A는 B와의 물품 구매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몇 건 C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이 두 종류의 계약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본건 거래의 당사자는 매수인인 A, 매도인인 B, 서류를 핸들링하고 대금 결제를 원활하게 해주는 C 간의 공동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거래 당사자인 A, B, C 모두가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A가 C에게 물품 대금을 직접 지급한 행위는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그 의견이 감론이 되겠습니다. 또한 D그룹 내부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C가 현지 법인 간 물품 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 업무 등을 총괄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B가 수출 채권을 C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인정된 거래에 해당돼서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감론이고 언론을 보겠습니다. 언론은 신고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하는 얘기죠. 이 논점을 보면은 동수출입 거래의 법률상 계약 당사자는 A와 B이므로 물품 대금은 거래의 당사자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룹 내부 간의 계약 내용을 보면 부실 채권 등 모든 신용 위험과 환거래 위험 부담을 C가 아닌 주문을 받은 B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C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거래 및 대금 결제를 원활히 지원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중개인에게 지나지 않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C가 A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B에게 다시 지급하고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A, B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B의 채권이 C에게 매매 또는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른 인정된 거래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A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 C에게 지급한 행위는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이다 하는 것이 이제 관세청 의견으로 언론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즉 A는 거주자 매수인이고 B는 비거주자 매도인 간의 물품 계약 조건에 따라서
A는 B가 지정하는 계좌인 C로 지급하고 C는 다시 B로 물품 대금을 지급 후 A와 B로부터 수수료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사실관계를 볼 때 거래의 당사자는 A와 B이고 C는 중개인 즉 제3자로 판단이 되고 외국한 거래규정 5-10조 제1항에 따라 제3자 지급신고 대상이다.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고로 더 자세하게 좀 보면은 C를 제3자로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C는 D그룹 내부 계약에 따라 C의 명의의 인보이스를 작성, B를 선사로부터 발행받아 A에게 송부하고 있고 거래대금 수령 등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 거래의 당사자로 보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개인 즉 제3자로 판단이 된다. A, B 간 거래에 따른 비수출 채권에 대한 별도의 매매 양도 계약이 없고 A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을 다시 B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점, 부실 채권 등 모든 신용 위험과 환거래 위험을 C가 아닌 B가 부담하는 점, 이런 점에 감안을 해서 제3자 신고 대상이다. 중개인 제3자로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너무 이렇게 유권에서 하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생략하고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외국한 거래법상 제3자 지급 해당 여부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3자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유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자이고 운임계약이 비당사자인 A가 있고 비거주자이고 운임계약이 당사자인 B가 또 선사 C가 있는 경우에 B와 C가 운임계약을 체결하였고 B와 C가 운임계약을 체결하였고 B가 운임비를 C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A와 B 사이에는 특별한 계약관계가 있는 바 B가 사용한 운임비를 A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저를 비롯한 변호사들은 제3자 지급 규정에 관해 다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A가 C에게 운임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히 제3자 지급의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제3자 지급 규정이 상정한 경우 이러한 경우다. 이게 판단이 되고 그런데 C와 운임계약을 하고 운임비를 C에게 지급한 자는 B인 상황에서 A가 B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B에게 운임비를 보존해 준 것이 과연 제3자 지급 규정이 상정한 경우인지 의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경우에는 이 변호사분의 생각은 제3자 지급에 해당이 되지 않고 단순히 A와 B 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경상거래에 불과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3자 지급 규정의 문구만 보면 거래의 비당사자인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라고 거래의 비당사자인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피상적으로 보면 B는 운임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이고 A가 B에게 운임비를 보전해 준 것이 제3자 지급 규정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질의니까 교시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 이제 이 분의 질의입니다. 회신 보겠습니다. 비거주자 간의 거래에서 거주자가 별도의 반대 급부 없이 비거주자의 채무를 보존해 주는 경우에는 이전 거래죠. 무역 거래가 아니고 인정된 거래가 아니고 이전 거래라고 판단이 된다. 여기 핵심이 이제 이전 거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거는 그 제3자 신고가 아니고 지급 신고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 금융감독원의 유권 해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외국한 거래 규정 7-46조 제2항을 한번 볼까요? 7-46조 제2항. 7-46조 7-46조 제2항입니다. 자, 이전 거래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전 거래에 해당해서 이거를 갖다가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다음 각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비거주자와 에어컨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이전 거래에 대한 거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이전 거래.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계약 건당 미화 3,000바벨 이하의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 소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1항 및 제7-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거래 7-44조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 규정을 지금 기획재정부는 걸고 있습니다. 7-44조에 해당하는 이 거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7-44조에 해당하는 거래,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거주자의 당업통화 관리라든가 그와 관련된 행위 이런 이전 거래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전 거래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제3자 지급 관련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그 유권 해석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사례만 별도로 해서 한번 시간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마치고 일단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3자 지급 관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